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학교 행사에서 전처를 마주친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3년 전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고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와의 관계, 전처와의 관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시작이라며 살아왔어요. 얼마 전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마음 한켠엔 책임감도 있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라는 불안도 있었죠. 행사장 입구에서 전처와 마주친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모습, 전처의 미소가 낯설고 익숙했습니다. 설렘도 죄책감도 동시에 느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나도 전처도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진 한 장이 모든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이의 행사장. 부모들이 아이를 응원하며 자리 잡은 가운데 전처와 아이가 나란히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고 전처가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행사가 끝나갈 즈음 아이가 다가와 사진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봐. 사진을 펼쳐보자. 저도 전처도 아닌 낯선 남자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의 말투는 떨렸고 전처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슴이 급격히 뛰었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입술이 말랐고 왜 너냐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사진이 떠올랐고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 뒷면을 확인하자 날짜와 장소가 메모돼 있었습니다. 2022.10 15 제주도 가족여행. 이 단서가 나를 또 다른 질문으로 이끌었어요. 뒷면에 적힌 날짜와 장소가 내 인생을 다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진 뒷면 2022.10 15 제주도 가족여행. 저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전처 아이 나 셋이 함께 갔던 그 여행.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은 그 당시 없었던 남자처럼 느껴졌어요. 전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그녀는 잠시 머무시더니 아이 친구 아빠가 찍은 거야, 별일 아니야. 라고 답했어요. 아이에게도 물었지만 아이는 눈을 피하며 그냥 친구 아빠야 라고만 말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고 혼란과 슬픔이 내 안에서 뒤섞였어요. 내 아이가 내가 몰랐던 시간에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뒤지다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전처 아이 낯선 남자가 자연스럽게 찍힌 장면. 사진에 담긴 그 미소, 그 장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전처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친구가 찍은 거야, 별일 아니야. 아이에게도 다시 물어봤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답답함이 차올랐고 마음 깊은 곳이 뒤틀렸습니다. 왜 숨기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몰랐던 거야? 사진 뒷면 메모보다 더 충격적인 노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엔 날짜, 장소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말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 우리 같이 봐볼까? 아이의 표정엔 떨림이 있었고 말끝은 흐렸어요. 그때 기억나? 여행 갔을 때 아저씨랑 찍은 사진 왜 말 안 해줬어? 아이의 대답 그냥 친구 아저씨였어.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슬픔이 몰려왔고 제가 아이에게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아이에게 진정한 대화 상대였을까? 아이의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가 슬쩍 보였어요. 아빠 이거 봐. 그 노트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그 여행이 진짜 내 기억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고 2022년 10월에 제주도 가족여행 장면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진 속 인물 중 낯선 남자가 없었고 그 장면은 기억 속과 달랐어요. 일정, 숙소, 식당 등 여행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우리가 셋이서만 있었던 게 맞지? 전처의 답변은 흔들렸어요. 그날 밤 아이랑 산책했었어. 그 아저씨도 잠깐 있었고. 혼란이 터졌고 믿고 있던 현실이 흔들렸어요. 내가 알던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노트에 적힌 이름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아저씨.
작은 노트 하나가 내 모든 의문을 향한 실마리를 잡아냈습니다. 노트의 이름과 사진 속 인물을 대조하며 검색을 시작했어요. 김이라는 이름과 아이의 반 친구 아버지라는 언급이 얽혀 있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와 아이의 친구 부모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처에게도 다시 물어봤어요. 아이랑 그 아저씨 자주 있었어? 전처의 대답은 여전히 가끔이었어요. 긴장이 고조됐고 왜 지금까지 몰랐지? 라는 자책감이 컸어요. 휴대폰 속 영상에서 그 남자와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찍힌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슨 장면이지? 모든 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은 내게서 멀었습니다. 밤 어두운 집.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반복 재생했어요. 아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계속 떴어요. 영상의 배경, 장소, 날짜를 더듬으며 기억을 되짚었고 사진들과 비교했어요. 심장은 빨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불안감, 자책감, 두려움이 뒤섞였고 내가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아빠 이 영상 지워줄까?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어요. 사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무게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 친구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전처 아이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 배경은 우리가 가족 여행 갔던 숙소 근처였고 날짜도 비슷했어요. 전처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잠시 침묵 후 답했어요. 그날 밤 아이랑 그 아저씨랑 잠깐 있었어. 배신감이 커졌고 내 아이가 어떤 시간을 보낸 걸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진실을 확인하겠다. 마지막 질문은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된 걸까? 전처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아이의 친자 관계를 검사해 보는 게 어때? 전처의 표정이 바뀌었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 극단적인 걸 정말 필요한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두려움이 밀려왔고 결과가 나면 모든 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압박했어요. 한편으론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결심도 있었죠. 검사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려던 순간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조금만 시간을 줘. 결국 나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친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처와 함께 검사소를 방문했고 검사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아이의 샘플이 채취되는 동안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검사소 직원은 차분히 설명하고 당신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전처와 눈빛이 교차했고 둘 다 숨어왔던 감정을 마주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고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전처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같이 보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집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머릿속이 멍했어요. 매일 전화가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전처와의 대화도 어색했고 아이와의 일상은 조심스러웠어요. 불안, 초조함, 자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내가 시작한 게 맞았나,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나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휴대폰에 검사소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하러 오시겠습니까? 결과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사소에서 결과지를 손에 쥐었고 전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결과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다 아니었다. 당신과 전처 아이의 얼굴이 순간 변화했어요. 충격, 혼란, 안도, 분노 모든 것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뀐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결과를 본 당신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해야 할 말을 하겠다. 그녀는 울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전처는 조용한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있어요. 아이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눈빛은 집중하고 있어요. 전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처는 그 사진 속 남자, 여행 날짜, 아이와의 관계 등을 고백해요.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 그녀의 두려움과 후회까지 털어놓아요. 당신은 그녀의 고백에 연민과 슬픔을 느끼면서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신감도 떠오릅니다. 전처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있어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과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깊은 대화를 시도해요. 아이의 표정은 복잡하고 말투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당신이 묻습니다. 그 사람 너에게 아빠 같았니?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해요. 그 아저씨도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어. 같이 있으면 편했어. 전처와 당신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느껴요. 당신은 위로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아이의 고백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게 돼요. 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난 여전히 아빠를 사랑해. 전처의 과거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전처가 자신의 과거, 그녀가 겪었던 상처, 아이를 가진 뒤에 두려움 등을 털어놓습니다. 그 낯선 남자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남자는 전처에게 중요한 존재였으며 아이에게도 그 존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전처는 왜 그를 떠나야 했는지,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혼란과 실망이 교차합니다. 전처가 조용히 말해요. 그를 떠나보내는 게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우리 사이엔 다시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과 전처는 마주 앉아 있지만 말은 쉽게 오가지 않습니다. 아이도 두 사람의 분위기를 조심스레 살핍니다. 전처는 진실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말이 흐려졌어요. 당신은 그녀를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 한켠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과 상처를 지닌 전처 사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당신은 상처와 배신감이 동시에 떠오르고 전처는 자책과 후회 속에 흔들립니다. 당신이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의 이야기에 더 큰 파장이 생겼습니다. 친척, 친구, 아이의 학교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이 이야기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걱정, 비판, 조언을 건넵니다. 전처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당신에게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몰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당신은 방어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이의 학교에서도 아이의 변화에 대해 물음이 생기고 당신은 사회적 시선의 무게를 느낍니다. 압박감, 외로움, 자기 효능감의 흔들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정리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마침내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당신과 전처는 조용히 마주 앉아 있어요. 아이도 테이블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먼저 입을 뗍니다. 미안했어. 너무 늦게 알았고 많이 혼란스러웠어. 전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나도 감당 못할까봐 말을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눈물 후에 이에 용서가 교차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녹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마주합니다. 전처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이를 중심으로 우리는 가족의 새로운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이나 놀이공원에서 셋이 함께 있는 장면. 웃음이 나오지만 어색함도 남아 있어요. 당신과 전처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족처럼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로 남자.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세 사람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모색합니다. 따뜻함, 긴장감, 기대감이 뒤섞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당신이 내레이션으로 말합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한 아버지라는 낙인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운전 중 창 밖을 바라보는 당신. 거리는 흐릿하고 마음은 더 흐릿해요. 친척이나 지인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봐라라며 조언하고 당신은 책임감과 부담감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아이의 학교 행사에서 다른 부모들과 섞이면서 당신의 위치가 애매해졌어요. 외로움, 자존감의 흔들림, 무게감이 깊어져요. 나는 과연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였을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밤 책상에 앉아 당신은 다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내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바라보는 당신.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새벽에 잠들지 못하고 과거의 조각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돌아봅니다. 자책하는 목소리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전처와의 관계 복원 결심은 있지만 마음 구석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죄책감, 미안함, 자아 불안이 당신을 옥죄어요. 자신이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해져요. 당신이 휴대폰을 들어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바꾸고 싶어.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를 떠나기 위한 마지막 용기. 새벽 공원 벤치에 앉은 당신. 공기 차가움이 마음을 흔듭니다.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만 보고 있었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한 적은 없던 것 같아. 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기하긴 싫어.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이 결정이 옳길 바란다는 간절함과 함께 실패에 대한 불안이 따라와요. 당신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카페나 공원에서 셋이 앉아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나눠요. 당신과 전처는 아이에게 제안해요.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으로 남자.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바람을 나눕니다. 완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작해요. 따뜻함, 기대감, 작은 떨림이 있어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내레이션으로 말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기로 했습니다. 당신 전처 아이가 상담실 또는 중립적 공간을 방문한 장면. 조용한 방 안 서로가 마주 앉아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미안했어. 너무 늦었고 많이 혼란스러웠어. 나도 감당 못할까봐 말을 못했어.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연민 이해 치유의 여정이 시작돼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조금씩 나아갑니다. 상담을 마치고 당신이 속삭입니다. 우린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치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셋이 공원을 걷고 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흐른다. 당신은 아이와 전처와 자연스러운 일상을 나눕니다. 아침 등교길, 주말 소풍, 대화 속에서 과거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짐을 느껴요. 평온함, 감사함, 새싹이 트는 듯한 희망.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변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났다. 당신과 전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미소 지어요. 친척이나 친구들이 말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또 다른 사람은 아이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라고 말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로감, 안도감,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당신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마침내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남자. 조명이 부드럽고 표정엔 안정감이 보여요.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처음엔 두려웠고 혼자였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와 마주한 당신은 자신에게 용서를 건네고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안정감, 자존감 회복, 희망.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당신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해요. 이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부부와 아이가 다 함께 미래 계획을 하고 있다. 지도, 다이어리, 사진첩 등을 꺼내어 미래를 그려요. 당신이 아이에게 말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추억을 쌓고 싶은지 같이 그려보자. 전처도 자신의 바람을 공유하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말해요. 세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나눕니다. 설렘, 희망,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 미래가 소중하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당신이 내레이션으로 말해요. 이제 우리 셋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고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집 거실이나 창가처럼 편안한 공간.
당신은 전체 여정을 되돌아보며 요약합니다. 이혼, 재회, 진실, 갈등,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시청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형태는 하나가 아니란 걸 느꼈어요.